자, 오늘은 2025년 9월에 실시한 9월 모의고사를 풀어볼 거고요. 물리원이 커트라인이 높더라고요. 나름 쉬운 편인가 봐. 그래서 일단 가시광선, 적외선, X선 중 하나래. 이거 찍는 거 X선이고, 요거 찍는 거 적외선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시광선이고. 외우면 다 할 수 있고, A는 X선을 리모컨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컨은 적외선, B는 적외선 맞고, 그리고 진동수는 X선이 가시광선보다 크다 맞고 답은 1번 답 5번 1번 답 5번 2번은 처음이 등속도, 여기서 등가속도, 여기 속도 느려지겠죠? 위로 올라가니까 속력이 느려지고 3번은 포물선 해서 이제 힘을 보면 힘은 1번 구간에 힘이 없다가 2번 구간에 이제 왼쪽 아래로 이렇게 힘을 받고 그리고 이제 3번 등가속도 할 때는 3번 포물선 할 때는 이렇게 아래로 힘을 받고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 이렇게 앞으로 가지만 힘의 방향이 여기선 반대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하여튼 운동은 이렇게 하는데 힘의 방향 이렇고 그래서 이제 풀면 1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제로다 맞고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R자임 제로 맞고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상당히 달라요. 가속도 방향이 뒤야. 가속도 방향이 뒤라서 일단 니은 틀렸고 힘의 방향은 아래인데 운동 방향은 요 초록색이거든요. 같지는 않아. 둘 다 일단 같지는 않아서 2번 답은 1번. 3번 우리가 핵반응할 때 왼쪽 위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질량수,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원자번호 뭐 이렇게 말하는데 왼쪽 위에 있는 숫자의 합이 같아야 돼. 그래서 6은 2 플러스 기억이니까 기억의 질량수가 4고 원자번호도 2번 플러스 2번 4 기억 플러스 2 4는 기억 플러스 2니까 기억의 원자번호는 2번이고 너도 헬륨이구나. 기억은 헬륨의 이제 질량수 4인 거가 되는구나. 그래서 질량수는 기억이 요거보다 크다 맞고 니언에서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그래서 어떤 에너지냐면 이거 전체 요 전체 질량에서 이제 요 전체 질량 될 때 질량이 얼마나 주는가 그래서 요 전체 질량이 질량이 크고 요 전체 질량이 작아요. 그럼 큰 질량에서 작은 질량 뺀 만큼이 에너지가 돼. 그래서 하나하나 질량 차이 이게 아니야. 핵반응은 지금 보는 거는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야. 핵융합이야. 이거 헬륨 해서 하는 거 왠지 딱 태양에서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핵반응 맞다. 핵융합 맞다. 3번 답은 기억 디귿 4번이고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 X와 Y다. 60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 있으려면 6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그 딱 600 여기에 이렇게 흰색으로 요 선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빛을 흡수해서 여기 딱 나타날 텐데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6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요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여기는 600짜리에 딱 없으니까 흡수하거나 이제 600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없고 이제 빛의 에너지 공식 보면 빛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거나 그러면 빛의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도라는 빛의 에너지 공식이 있기 때문에 파장이 기억이랑 니은을 보면 요 공식도 있고 요 공식도 있죠. 빛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커요. 기억의 진동수가 커요. 빛의 속도 일정하니까 파장이 짧으면 F가 커야 돼. 그래서 기억의 진동수 커요. 맞고 광자 에너지는 니은 디귿 보면 여기서 이제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커요. 니은이 에너지가 커요. 틀렸어. 답은 B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자석과 자석,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을 때 얘네가 인력을 할 수도 있고 인력이거나 청력일 수 있죠. 그래서 인력인 거는 우리가 강자성체나 그리고 상자성체고 그리고 다른 자석이랑 무조건 청력인 거는 우리가 반자성체인 거 알고 있고 이렇게 될 때 자석이 위에 있고 자석이 아래에 있고 A에다가 뭔가를 매다니까 인력이면 자석이 위로 끌려가기 때문에 저울을 약하게 누르겠죠.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줄어드는 건 인력이야. 근데 A는 조금 주니까 A가 상자성체. C는 저울의 눈금이 많이 주니까 C는 강자성체. 그럼 남은 거 B는 반자성체. 그러면 청력 받으면 청력이면 A가 자석을 미니까 자석이 저울을 세게 누르니까 기억은 1보다 클 거야. A는 상 맞고 기억은 1보다 커야 돼. 그리고 나에서 C 매달았을 때 C와 자석 사이에는 당기는 거 맞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속력이 같대. 우리가 속력에 관한 공식 뭐가 있냐면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야. F 람다. 그래서 진동수 일단 얘는 파장이 4예요.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 여기까지가 파장이라 얘는 파장이 4야. 얘는 파장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 여기는 파장이 2야. 속력이 같으니까 진동수가 다르겠네. 일단 요거까지 알았고, 그럼 1.5가 1m, 여기에서 여기 오는 게 1초 걸린대요. 여기서 여기 오는 게 1초죠. 그러면 1초니까 1초에 1m 가네. 그럼 V가 1인 거 바로 할 수 있지. V가 1이구나. 그것이 F 람다니까 F는 여기서 거꾸로 4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속력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V는 1인데 파장은 2니까 여기 F는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기는 이거 거꾸로 주기는 이제 F분의 1이라 주기는 4, 여기 주기는 2. 그러면 기억이 맞죠? B의 진동수 2분의 1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생각하면 1.5초일 때는 x는 1m, x는 1m는 조금만 더 그려보면, 그럼 1.5초일 때는 누가 와요? 1초면 여기 있는 애가 오고 1.5초면 요쯤에 있는 애가 오는 거 아니야? 그쵸? 요쯤에 있는 애가 오겠죠? 여기 있는 애는 1초, 2초니까 얘쯤 오겠네. 그래서 B보라고? B볼게요. 더 그려보면 B는 속력이 1이야. 그러면은 x1 그럼 1m, 1.5m 뒤에 있는 애가 오겠다. 그래서 얘는 0.5는 여기, 1m 여기, 1.5m 뒤에 있는 애는 여기 오기 때문에 B의 변위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거 변위의 크기는 1인데 B의 변위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틀렸어. 요거 약간 헷갈릴 수 있겠다. 부호 때문에. 6번 답은 3번이야. 7번을 보면 요거 처음 볼 때 약간 헷갈렸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컬링할 때 그냥 쭉 미끄러지다가 이 미끄러지는 거 이게 이제 미끄러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컬링의 속력이 약간 증가해요. 이건 뭐야? 컬링을 던졌어. 여기서 던진 거야. 뭐지 저거? 스톤을 던진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속력이 변해요. B랑 충돌한 거야. A, B 충돌.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속력 왜 변해? 하고 생각하니까 일단 인간이 던졌어. 그리고 충돌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1번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우리가 공식 쓰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야. 그래서 A는 속력이 0.8이다 1로 됐으니까 여기서 A가 받은 충격은 A1, 은 I1 속력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 20 곱하기 0.2야. 그럼 이게 우리가 4죠. 그리고 또 하나 공식, 그것은 이제 힘 곱하기 시간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구간에서 해보면 두 번째 구간은 그냥 여기 쓸게요. 속력이 1에서 0.1 됐어. 그럼 속력은 얼마 변했어? 1에서 0.1이면 0.9. 그럼 충격량이 18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일단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일단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A와 B가 가다가 꽝 부딪히고서 A가 뒤로 가고요. A가 뒤로 가고 B가 앞으로 가면 B의 속력이 많이 빨라지는 거 아니? B의 속력이 너무 많이 빨라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너무 증가해서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충돌한 이후에 A는 앞으로 0.1로 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둘이 꽝 부딪혔는데 둘이 꽝 부딪혔는데 B가 뭐 총알처럼 너무 빨리 날아가. 그거는 우리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충돌 후 A는 오른쪽으로 0.1로 가고 B는 그 다음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여기 니은을 하려 했으니까 B의 속력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운동량 보존을 써야 돼.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1이었어.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력해서 A의 운동량 1이었다가 뭐라고요? 20이었다가 질량 곱하기 1 그랬다가 이제 A는 이제 0.1 해서 질량 곱하기 A는 속력 0.1 그리고 B는 20 곱하기 V로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럼 요거는 넘기면 18이죠. 18이 20V니까 충돌 후 B의 속력은 0.9네. 0.7 틀렸어요. 0.9야. 9월 약간 치사한가?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힘 크기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시간을 넣어야 되지. 그래서 요거는 F1 곱하기 0.2 요거는 이제 F2 곱하기 0.05 그럼 하면은 F2가 대충 아주 잘 계산하면 양변에 20 곱해야 우변이 F2 나오니까 20 곱하면 360이야. 우변에 5 곱하면 F1 나오니까 F1은 좌변에 5 곱하니까 20이야. 그래서 이렇구나. 틀렸어. 답은 1번. 8번은 이거 약간 좀 헷갈리는데 자, B만 봐요. B만 봐요. 일단 C가 B를 오른쪽으로 당길 것 같아. 얼마로 당길까? 그럼 C가 B를 오른쪽으로 자기 무게만큼 당기지 않겠니? 그래서 자기의 무게가 C를 타고 전달돼서 B를 이렇게 당길 거야. 이렇게 당기는 힘이 mcg야. 알려준 게 없죠? 근데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근데 B가 오른쪽으로 딸려가지 않고 실피에 의해서 가만히 정지해 있어. 실피가 당기는 힘도 mcg인 거 알겠죠? 그래서 가에서 실이 벽에 작용하는 힘은 즉 B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은 요거는 이제 요 힘, 요거는 mcg와 똑같아요. 실의 힘이 mcg와 똑같아. 그래서 요게 30이라 했으니까 C의 중력의 힘이 30인 거야. 글씨 잘 좀 쓰자. 그래서 P의 요 힘이 mcg와 똑같고요. 이것이 이제 가에선 30이래. 근데 나에서는 요 똑같은 요 실 타고 가는 A가 이렇게 A가 하는 힘이 요게 mag일 텐데 요 힘이 C를 오른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당기고 근데 C는 이제 날아가지 않으니까 실 P가 C를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똑같이 mag로 똑같이 받칠 텐데 그게 이제 여기선 10이래. 그럼 너가 10이구나. 너도 10이구나. 는 거 알게 돼요. 너가 30, 10. 그렇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평면이 받치는 힘을 보면 수평면이 떠받치는 힘은요. 이걸 A, B의 중력이 수평면을 누르지 않겠니? 그만큼 압력을 받으니까 수평면이 떠받치겠지.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F0라는 힘은 A와 B가 여기 수평면을 누르는 거야. 그래서 MAG 플러스 MPG야. 그럼 EF0는 뭐야? EF0는 MPG 플러스 MCG야. 수평면이 눌리는 건 중력만큼 눌릴 테니까 그래서 MPG 플러스 나머지 이거 다 넣어서 그냥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F 가지고 해볼게. F 대 EF는
숫자 아는 건 넣자. MAG가 10이야. 10 플러스 MPG는 뭐야? 몰라. MPG분의 얘는 MCG가 30이야. 30 플러스 MPG. 그러면 20 플러스 귀찮 20 플러스 EMPG가 30 플러스 MPG와 같은 거 알죠? 그래서 MPG가 결론 10이 나와. MPG가 10이야. 그리고 MAG도 10이야. 그럼 F는 20이야. MPG 10이야. MCG 30이야. EF는 40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F0가 20이 나온다. 맞고. C의 질량은 30인데 B의 질량은 10이니까 3배 다 틀렸고. 그리고 가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은 A가 B를 얼마로 누르겠어? A의 중력만큼 누르겠지. 그건 10이야.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AB 전체가 수평면을 30으로 아니야 20으로 누르니까 이렇게 떠받치겠죠. 10과 20은 무슨 힘이야? 아무 힘 아니야. 아무 관계 아니야. 틀렸어. 답은 2번이야. 이제 약간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굴절할 때 보통 이렇게 법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공기에서 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그냥 스네르 법칙을 알고 있다 치고 공기에서 이제 N이 작잖아. 그러니까 그 각도가 크고요. 그리고 물은 N이 커요. N이 크면 여기 각도는 작아. 그래서 우리가 N이 굴절률이 작으면 각도가 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뭘 봐야 되지? 그리고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많이 꺾여. 뭘 봐야 될까? 일단 가다가 여기서 꺾이는 게 이거 공기니까 여기 각도가 크고요. 물에서는 각도가 작아지니까 여기 각도, 지금 요 각도가 지금 작아지고 있어. 세타 제로보다는 작죠. 요 각도가 세타 제로보다는 작아야 되고 만약에 엄청 많이 꺾인다 해볼게. 요렇게 꺾인다 해볼게. 요렇게 꺾였어. 그러면 굴절률의 차이가 엄청 큰 거야. A의 굴절률이 정말 큰 거고 얘가 조금만 꺾였어. 그러면 굴절률이 점점 작은 거고 직진하면 그냥 굴절률이 거의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그림 보고 푸는 건가? 일단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반사를 생각을 하면 전반사는 우리가 항상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안 되고 물에서 공기로 갈 때만 전반사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전반사가 언제 되냐면 꼭 우리가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방금 공기에서가 각도가 크고 물에서의 각도가 작으니까 이 공기에서 각도가 90도가 될 때 특이점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이제 물의 각도가 임계각이 될 때 그때 공기에서 각도가 90도가 되면서 전반사가 돼요. 이건 알고 있다 치고 그러면 이제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가 되거든.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가 되니까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세타1이 세타2보다 일단 커야 될 것 같아. 세타2보다 커야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임계각보다 커야 될 테니까 물론 A와 C, B와 C의 굴절률의 차이를 알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전반사가 되려면 여기서 사실 많이 꺾이는 게 전반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비스듬히 갈수록 전마사가 이렇게 될 확률이 높고 비스듬히 갈수록 전마사가 될 확률이 높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빠져나가서 전마사가 안 될 확률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가는 게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전반사 같은 이쪽이 굴절률이 A가 B보다 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절률이 커야만 얘가 여기서 많이 꺾이고 많이 꺾이면 여기 들어가는 각도 자체가 꺾이니까 전반사가 될 확률이 높아. B는 악재가 두 개야. B가 만약에 굴절률이 A보다 작으면 A보다 요 꺾이는 요 정도가 A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서 많이 꺾여야 전반사가 잘 되는데 여기서 조금 꺾이면 요 각도가 더 줄어드는 거 보여? B에서 C 갈 때 그러면 전반사 안 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A의 굴절률이 크면 여기서 애초에 꺾이는 정도가 크고 그럼 A와 C에서도 자동으로 요 입사각이 커지니까 전반사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A가 클수록 요 임계각도 작고 그런데 B가 별로 안 커. 그러면 여기서 꺾이는 요 정도도 적고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입사각 자체가 작고 근데 B와 C의 굴절률 차이가 작으면 요게 임계각이 커요. 그러면 악재가 두 개나 되기 때문에 전반사가 안 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A의 굴절률이 크고 그러면 굴절률이 크면 많이 꺾이니까 세타 1이 커져요. 세타 1이 커지고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나에서 B와 C의 경계반에서 전반사 하려면 이렇게 비스듬히 입사를 해야 되니까 비스듬히 들어가려면 세타 제로가 제로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세타 제로보다 작아져야만 B가 C에서 갈 때 전반사할 확률이 높아. 이거 세타 제로보다 커지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각도 커지면 여기 각도도 같이 수학에 의해서 커져야 돼. 그러면 더 이렇게 요 각도가 더 작아지죠. 더 비스듬히 못 가고 더 요 들어가는 각도가 작아지니까 전반사가 안 돼. 작아져야 돼. 답은 1번이야.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우리 풀었던 문제 나가 있고 얘랑 얘가 이제 간대요. 근데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B는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충돌 전에 모든 운동량 다 더하면 제로죠. 그럼 안 되니까 B는 현재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 우리 알 수 있고 또 뭐 해야 되지? 아 그래 그럼 뭐 해야 되지? C의 속력 구하라고? 그럼 우리가 잠깐만 P는 MV잖아. 그래서 충돌 전 C의 속력 해보면 질량분의 P죠. 그럼 2N분의 4P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충돌 후를 해보면 충돌 후는 결국 얘네가 한 덩어리가 돼요. 한 덩어리가 되면 뭐야? 한 덩어리 되면 M 플러스 3M이네. M 플러스 3M이고 사실상 얘가 한 덩어리 돼서 왼쪽으로 가겠지. 그 모든 운동량 다 더하면 뭐야?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P.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총 운동량은 이제 크기만 보면 2P야. 총 질량은 M 플러스 3M이야. 이것이 이제 뭐라고? 충돌 후가 충돌 전에 5분의 1이니까 이게 5대 1이겠죠. 이게 5대 1이야. 그럼 잠깐만 5 숫자 왜 적고 요 약분 잠깐 해보면 n분의 2p네. 5대 1이니까 5대 1이라고? 그럼 이거 분자가 똑같은데 5대 1 되려면 분모가 1대 5인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아니야? 연리 말아서 해보세요. 그래서 n분의 2 5n분의 2 이러면 딱 1대 5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다행히 다 줬어. S1이랑 하면 S2가 열려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가다가 요렇게도
안 되죠? 여기 끊겨 있으니까. 사실상 갈 곳이, 요렇게, 잠깐만, 어디가, 여기 연결했죠? 왜 눈을 안 보고 있었니? 다시. 요렇게 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도 돼. 근데 D1이 안 켜졌대. 그럼 D1은 여기 N형이고, 이게 P형이 되겠죠. D1도 이렇게 하면은 켜질 수도 있는데, 안 켜지니까 얘가 안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안 된다고? 원래 이렇게 돌 수 있잖아. 이게 안 돼? 그러면은 D3 너가 NP구나. 그리고 요렇게 요거밖에 안 되나 보네. 이거밖에 안 된다. 이게 되려면 너가 P, 너가 N, 너가 P, 너가 N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X는 P형 반도체예요. 기억이 맞고. 그리고 S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요렇게 돌거든. 요렇게야. D4는 잘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양공은 접합면으로 오는 거야. 접합면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안 돼. 이제 얘 두 번째 걸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거 해보면, 여기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출발해요. 그럼 여기는 못 가죠. 요거 가능, 요거 가능. 근데 여기 막혔으니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거나, 요거는 안 돼. 요거는 무한 도는 거죠. 안 돼. 그래서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그러면 D1, 2, 3, 5 1, 2, 3, 5 되겠네. 답은 기억 디귿. 12번은 우리가 내가 왔을 때 상대방이 움직이고 있으면 그 상대방의 길이가 짧아 보이고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상대성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자, B가 볼 때 PQ가 정지예요. B가 볼 때 얘는 정지야. 그럼 요 L이라는 길이는 B가 볼 때 요 길이, 일단 PQ의 길이가 요거는 제대로 봤어요. 이건 고유 길인데, 근데 B가 볼 때 우주선이 요게 L이래. 요거는 이게 잘못 본 거야. 실제보다 길이 수축으로 본 게 짧게, 길이 수축으로 본 게 L이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실제 길이 볼게. 그러면 실제 길이는 A가 보는 실제 길이는, 실제 우주선은 A가 본 우주선은 L보다 커요. A가 본 우주선은 A보다 커. 그래서 이거보다 커야 돼. A가 본 우주선은 L보다 크고, 그리고 T, A가 볼 때 P에서 Q까지는 자기는 우주선을 정지했고 창밖은 뒤로 가니까 P라는 깃발과 Q라는 깃발이 뒤로 가는 걸로 봐. 그래서 A가 볼 때 PQ의 길이는, 요거는 이제 길이 수축으로 L보다 짧아요. 길이 수축. 그래서 이렇게 T라는 시간은 요 짧은 거리가 우주선을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T라는 시간은 속도분의 짧은 거리, 이게 되겠죠. 거속시, 이게 C가 아니고 V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볼 때 P와 Q 사이 거리는 L보다 작아. 맞아. 길이 수축이라서 A가 볼 때 이게 A가 보면 우주선의 길이가 길고요. PQ 사이의 길이가 짧아요. PQ 사이의 길이가 짧으니까 A가 보면 우주선을 이렇게 있으면 PQ가 이렇게 되겠죠. PQ 길이도 짧고 내 우주선은 기니까. 그래서 Q가 우주선 앞을 지난다. 맞고. B가 보면 우주선의 앞이 여기 가는 시간은, 이게 A가 측정한 요 짧은 거리 가는데 우주선 앞에서 뒤까지 걸리는데, 그래서 P가, 잠깐만요. 잘못 말했다. 이거 잘못 봤네. P가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뭔 소리냐 하면은, P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P 혼자 이제 뒤로 가면서 이동하는 시간, 이거니까 잘못 봤네. 그럼 P 혼자
앞에서 뒤까지 우주선의 길이만큼을 결국 이동하는 거네. 그러니까 t라는 데 걸린 시간은 우주선의 길이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속도분의 거리가 이 우주선의 길이였네. 그래서 A가 볼 때 우주선의 길이가 L보다 커요. 그러니까 t는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B의 입장에서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B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L만큼의 거리를 가겠죠. B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L의 거리를 V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T보다 짧을 거야. T보다 작을 거야. 답은 기억니은. 그래서 3번이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량은 물질파 파장은 잠깐만 거꾸로 말했네. 뭐랄거야?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1이야. 그래서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거꾸로. 그러니까 P는 람다분의 H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꾸로 P는 람다분의 H. 그래서 우리가 물질파 파장분의 1은 사실상 운동량이야. 이 Y값이 사실상 운동량이라 이걸 EP라고 봐도 되고 이걸 P라고 봐도 돼요. 그럼 A라는 점은 뭐야? EP인데 질량이 M이야. 그럼 A의 속도를 그냥 EV라고 하자. 그러면 P는 그냥 MV라고 할게요. 그럼 C라는 점은 운동량은 P인데 질량은 EM이야. 그럼 P가 MV니까 속력이 2분의 V라고 하자. B는 운동량은 EP인데 질량이 4M이야. 그럼 B는 EP는 EMV니까 속력이 2분의 V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량의 B와 질량의 B와 속력의 B를 다 구했다. 그럼 운동량은 A가 EP인데 B도 EP인데 같아요. 틀렸고 속력은 B와 C가 2분의 V로 같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mv제곱 해봐. 그럼 2분의 mv제곱 하면은 2mv제곱. C는 2분의 2m 곱하기 4분의 v제곱 4분의 v제곱. 그러면은 A가 크다 맞고 13번 답 5번. 요거는 좀 헷갈리고 약간 어려웠는데 약간 공식 먼저 볼게. 그래서 우리 열 효율은 흡수한 열분의 1이죠. 요거는 좀 약간 어려웠고 그래서 A와 B, BC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표를 항상 그리세요. CD, DA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 있고 2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더하면 총 열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해서 Q죠. Q는 요거 두 개 더하는 거고 해서 그래프가 익숙하지 않아. 절대 온도랑 압력인데 A에서 B, C에서 D는 부피가 일정하대. 그러니까 1의 양이 0이야. A, B랑 C, D는 1의 양이 0이고 A에서 B가 열을 흡수했대. 얼마? 2분의 3 PV. 2분의 3 PV를 열 흡수를 했어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는 게 Q니까 Q, 뭐라고 거꾸로 했네. 흡수한 열량이 2분의 3 PV라고 했으니까 즉 흡수한 내부 에너지도 2분의 3 PV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체가 갇혀 있고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뜻은 온도 변화와 똑같이 비례가 해요. 그래서 A에서 B 갈 때가 T에서 ET 갈 때,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PV가 변했으면 B에서 C 갈 때 온도 똑같이 T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2분의 3 PV가 변한다는 걸 너네가 알아야 돼. 일단 그렇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알고 있는 그래프 적어볼게요. PV 그래프에서 A에서 B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등적 A에서 B는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는 여기서 이제 등압으로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느낌이고 그게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이걸 줬어. A의 부피가 V래. 그럼 A는 P, V 이렇게 되겠다. 그럼 A를 가지고 식을 써보면 P0
V0가 nRT0야. B도 보면 B는 EP, ET. 그럼 B의 어차피 요거 등적이라 했으니까 V 똑같고. C를 해볼게. C는 C는 EP VC가 NR3T 3NRT. 그럼 요게 좌변도 3PV가 돼야 돼. VC가 뭐 돼야 돼? 2분의 3 V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V였다가 여기가 이제 2분의 3 V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내막을 알게 되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B에서 C 갈 때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어. B에서 C 갈 때 일의 양은 요 넓이야. B에서 C 갈 때 일의 양은 압력 곱하기 P요. B에서 C는 EP네요. 압력이 EP죠. 잘못 누름. 이동하는데.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니까 그래서 요 넓이 V에서 2V 3V 가고 뭐라고요? V에서 2분의 3V 가고 EP니까 요 노란 색깔 전체 넓이가 B에서 C 갈 때 1의 양이고요. 그 넓이는 가로 2분의 V 세로 EP의 직사각형 넓이 그래서 1의 양이 이게 PV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우리가 2분의 5 PV가 나오는구나 를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D로 올 때는 이제 부피가 이번에 2분의 3V로 일정하다가 압력이 EP에서 P까지 와요. 그래서 등적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2분의 3V에서 여기서 다시 V로 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EP에서 P로 오고요. EP에서 P로 다시 오고요. 다시 요렇게 도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뒤로 올 때는 이게 또 이제 직사각형 다시 한번 넓이 구해보면 이번에 뒤로 오는 것 넓이 구하고 싶은데 애매하다. 하나는 뭐지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올 때 요 넓이가 바로 우리가 D에서 A로 올 때의 그 1의 양이 돼요. 요 넓이 구해보면 가로가 2분의 1V, 세로가 P, 그럼 2분의 PV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왼쪽으로 오니까 요게 마이너스 2분의 PV. 그래서 1의 양을 사실 우리 PV 그래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총 이제 그렇구나. 총 열 효율은 흡수분의 1이거든요. 흡수한 게 2분의 3 플러스 2분의 5야. 흡수가 2분의 3 플러스 2분의 5 PV. 1은 R자 1. 요거 두 개 더하면 R자 1인데 2분의 PV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돼요. 4분의 2분의 1. 그래서 이게 8분의 1이 답이야. 그래서 요거 좀 어려웠고 14번 좀 어려웠고 15번 우리가 유도 전압 공식은 마이너스 BLV 마이너스 그냥 변화를 반대하는 의미고 BLV 해서 변화는 자기전 곱하기 길이 곱하기 속력인데 x가 d일 때 이렇게 있대요. 얘가 마이너스 y로 이제 흐른대. 그럼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뜻은 뭐야? 이렇게 유도를 했던 거죠. 즉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유도하면 들어가는 걸 유도했죠. 우리 변화를 반대하는 청개구리 같은 전자기 유도가 왜 들어가는 걸 유도했을까? 뭔가 1번 지역에서 자기장이 뭔가 증가해서 들어가는 걸 유도했어. 난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얘가
튀어나오는 자기장이었겠죠. 튀어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청개구리처럼 들어가는 걸 유도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오는 거 증가해, 들어가는 거 유도.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3번이 힌트가 있으니까 3번을 보면 요렇게 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2번과 3번의 자기장의 세기가 다 같대요. 2번, 3번의 자기장의 세기가 같은데 만약에 그럼 둘 다 튀어나오는 B거나 둘 다 튀어나오는 B여봐. 그럼 요 그림일 때 자기장은 넓이가 요래요. 근데 요 사각형 조금 앞으로 간다 해볼게. 그림 잘 그려봐. 그럼 요때도 요 지금 사각형 자기장에 걸쳐있는 넓이 노란색이랑 똑같은 거 보이니? 지금 요 넓이랑 지금 노란색 색칠한 거랑 지금 요거랑 요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와 3의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으면 그러면은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똑같아서 전자기 유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있으려면 2와 3의 방향 달라야 돼. 방향 다름. 이래야만 전자기 유도가 생겨. 방향 달라야 돼. 이래야만 전자기 유도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일단 둘의 일단 방향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이번에는 얘가 플러스 y면 요렇게 유도하는 거야. 왜 이렇게 유도할까? 즉 튀어나오는 걸 유도하는 거죠. 왜 튀어나오는 걸 유도했지? 그럼 거꾸로 도선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게 증가했겠죠. 도선 입장은 들어가는 거 증가했다고 느낀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에 이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입장할 때 뚫고 들어가는 거에 입장하니까 도선 입장에서 요게 증가하는 거고 요거랑 같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2번은 뭐 돼야 돼? 2번은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튀어나오니까 들어가는 거 유도. 그리고 여기 OD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들어가는 거로 느끼니까 튀어나오는 거 유도. 해서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요거 가지고 요 공식을 계산해 볼게. I0란 뜻은 요거 가지고 생각해 보면 V1은 BLV. 그래서 B1 그리고 요 길이 여기 들어오면 전체가 요만큼의 길이를 해야 돼서 B1 곱하기 2D 곱하기 V가 돼요. 그래서 이때가 전압이 이제 I0야. 그냥 V0로 그냥 할게요. 요거 가지고 해볼게. 요걸로 해보면 요거 전압은 똑같이 전압은 똑같아야 전류가 같겠죠. V0 곱하기 요건 이제 자기장이 삐삐 같대. 그럼 얘가 넓이가 얘는 요거였고 이 넓이 요걸로 나눠서 해야 돼요. 여기를 B2 할게. 여기는 B2 곱하기 위랑 아래 나눠서 하면은 B2 곱하기 이번에 여기가 2분의 D 그냥 D 전체가 2D 해서 여기 2D 했고 여기는 절반이니까 D BD V 그래서 오른쪽 요거 그리고 뒤쪽도 B2 DV 해서 같아야 되니까 B1과 B2가 이 B1 DV랑 이 B2 DV가 같아야 되니까 B1과 B2의 자기장이 사실상 같아야 돼. 그래서 다 자기장이 똑같아야 돼. 다 BBB로 똑같아야 돼. 그래서 너네 자기장이 다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3번이겠네. 그럼 잠깐 너 지금 나가 있어봐. 이제 가운데를 보면 가운데 그림을 그려보면 3D라고? 3D면 요거다.
요게 튀어나오고 삐니까 여기 자기장은 계속 똑같죠. 아래쪽의 자기장은 똑같고, 그럼 도선 입장에선 여기에 의한 자기장이 줄어든다고 느끼겠다. 도선 입장은 위쪽 반만, 위 절반에 이게 감소야. 위의 절반 이게 감소. 그럼 뭘 유도하겠어? 이게 감소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튀어나오는 걸 유도해야 돼. 튀어나오는 걸 유도하는 건 뭐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그래서 이게 플러스 y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v는 여기 b, 여기밖에 안 돼. 넓이가 d야. 그래서 b, d, v야. 그래서 전압이 절반이 되니까 전류는 절반이야. 그래서 2분의 I0야. 그래서 2분의 I0고 니은은 플러스 Y고 1과 2의 자기장의 세기가 같고 답은 5번. 얘는 좀 어려웠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거를 통해 보면은 우리가 보강 간섭은 계속 출렁출렁 하고요. 상하 간섭은 잔잔해요. 0,0,0,0로 0,0,0,0,0이야. 물결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곳은 상세 간섭. 물결이 출렁출렁해서 계속 컸다 작았다 하는 건 보강 간섭. 그래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려면 여기에서 보강 간섭하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거나 얘야. Q랑 R 중에 하나야. 근데 지금 R은 지금 이게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요 지금 까만 색깔은 요거는 Q고요. 그리고 R이었으면 이게 이렇게 됐을 거야. R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R은 제로에서 뭐라고요? 마이너스. 골이니까 마이너스에서 깊은 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래 그래프였을 거야. 아래 그래프면 빨간색처럼 됐어야 돼. 그래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 Q고 아래에서 시작하는 건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야 돼. 그래서 너가 틀렸어. 그리고 요거 가지고 보면은 한 번 제대로 출렁했는데 걸린 시간이 2초죠. 그럼 요게 2초야. 그래서 우리 그러면 진동수로 바꾸면 진동수는 2분의 1이야. 여기서 눈 뜨고 보면 골과 골에서 골, 마루에서 마루, 이게 우리가 1파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타트해서 골까지 요게 1m, 2m, 3m, 4m 파장이 4야. 또는 마루에서 마루 봐도 돼.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똑같이 1, 2, 3, 4에서 4m. 그래서 파장이 4m, F는 2분의 1, 그럼 파장의 속력은 F 람다 2. 기억 맞고. 그래서 1초일 때 수면의 높이는 얘가 출렁출렁 계속 하기 때문에 아래 그래프가 내가 여기 바로 그렸죠.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1초일 때는 얘는 변이가 꼭대기야. 얘는 플러스 꼭대기고요. P는 수면이 0,0,0,0로 계속 일정해요. 수면의 높이는 P가 R보다 작아. 틀렸어. 답은 1번. 정신 놓고 있었죠? 디귿은 Q가, 나는 Q가 맞다. 나는 Q가 맞고, 아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아까 뭐라고 하면서 디귿 틀렸다 했지? 일단 답은 3번.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스타트한 애가 여기까지 간대요. 근데 가면서 마찰 구간이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찰 구간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같고, 마찰 구간에선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D0만큼 했던 게, 자, 노란 색깔 D0만큼 해서 놓으면 P까지 간다. 요거를 해보죠. 첫 번째 2분의 KD로 처음에 갖고 있던 요 탄성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까지 그럼 4H니까 4mgH의 위치 에너지까지 변환이 되었다. 식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다시 내려오는 거. 그럼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 4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었다가
열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D1만큼 압축시킨다. 이거를 두 번째. 그냥 노란색 그냥 냅둘까? 두 번째 파란색. 두 번째 4H로 시작해요. 4H에서 시작하니까 처음에 갖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4mgh.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열로 조금 날아가고 그리고 이번엔 K D1 제곱으로 변환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식 하나 뭐 더 있던데. 그리고 뭐야? 잠깐만. K D1 제곱 했고 하나 더 있구나. 압축시킨 후 다시 이제 세 번째 올라가서 Q에서 제로다. 요거 하자. 세 번째. 그는 이제 K D1 제곱에서 압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K D1 제곱에서 압축된 게 Q에서 제로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2분의 K D1 제곱은 처음에 갖고 있던 2분의 K D1 제곱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Q 열로 되고 그리고 이제 3mgH로 끝났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를 이제 아주 잘 하면 되는데 우리 요거 봐봐. 얘가 같이 있네. 그럼 요거 이퀄이 뭐야? 요거는 4mgh 빼기 Q죠. 4mgh 빼기 Q네. 그럼 뭐가 돼요? 이 Q가 mgh니까 Q가 2분의 mgh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다 넣어. Q가 2분의 mgh니까 얘는 뭐야? 얘는 2분의 7 mgh인데 2분의 7이야. 그럼 맞나 봐봐. 2분의 7은 2분의 1 플러스 3 맞네요. 좋아, 잘했어. 이제 얘도 구할 수 있겠다. Q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2분의 1 플러스 4니까 2분의 9야. 2분의 9. R은 뭐 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Q가 2분의 mgh잖아. 그러니까 Q가 2분의 mgh니까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라는 얘기가 있어. 요거 마찰 구간 내려오는 동안 등속도래. 그래서 원래 마찰 구간을 내려올 때는 원래 이 구간에서 속력이 증가해야 돼. 속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등속도래. 그 마찰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속력이 증가했었어야 했는데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열이 된 거야. 운동 에너지가 못 됐죠. 등속도니까. 그럼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열이 됐어. 그럼 요게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열이 됐어. 이게 mg 델타 h인 거야. 요거에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요 R에서 S까지의 높이가 2분의 h겠죠. 그래서 요 구간 내려오면서 원래 2분의 h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었어야 했는데 2분의 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인 2분의 mgh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었어야 했는데 그게 못 늘고 다 열이 2분의 mgh로 날아갔으니까 R에서 S의 높이는 2분의 h 그럼 바닥부터 R까지 높이는 2분의 3이야. 틀렸고 용수철 상수는 요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2분의 k d제곱이 2분의 9 mgh다. 2분의 k d제곱이 2분의 9 mgh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 d제곱은 k분의 9네. 거꾸로 했네.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 k는 d제곱분의 9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d1 제곱은 2분의 7 d0 제곱은 9 제곱이 9대 7이죠. 그래서 제곱이 d1 제곱 대 뭐야 얘는 제곱이 d1은 7 d제곱은 9 7대 9 그러면 이제 7d제곱이 9야. 그럼 이제 d1은 3분의 7이겠죠.
그래서 답은 5번. 18번은 쉽지 않은데 일단 이게 문제가 상당히 특이해. 그래서 일단 확대를 잠깐 하면 얘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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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렇게 X축 따라다니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을 했더니 X가 마이너스 2D일 때 여기 무한대 플러스로 가죠. 즉 B가 B에 접근하면서 B의 영향이 크게 될 텐데 그것이 플러스래. 그럼 B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에 튀어나오는 걸 상당히 세게 만들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요로 갈 때는 요거는 BC 두 개에 의한 효과가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애매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일단 하나 또 보면은 B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계속 만드는데 여기서 D에서 제로가 나온대. 그럼 B랑 C가 한꺼번에 여기다 이제 들어가는 거, B는 튀어나오는 거, 잠깐만요. B는 튀어나오는 거, A랑 C는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로가 나오려면 B는 튀어나오고 A, C는 들어가고 만드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한번 요 점에서 우리가 한번 거리 측정해 보면 B에서 떨어진 거리가 요 정도, C에서 떨어진 거리 요 정도, D에서 떨어진 거리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리고 요 점, D점에서도 해보면 색깔을 다르게 할까? 그래서 얘를 파란색, 얘를 초록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요 점까지는 요렇게, 그리고 파란색은 떨어진 거리 요만큼, 초록색 떨어진 거리 요만큼. 이제 요 D 지점 해보면 빨간색은 떨어진 거리 요만큼, 파란색 떨어진 거리 요만큼, 그리고 초록색 떨어진 거리 요만큼. 3D 지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떨어진 거리는 빨간색은 요만큼,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요만큼, 파란색은 요만큼. 그래서 하려는 게 뭐냐, 요 거리 하나를 R이라고 하면요, 요 거리 R이라고 하면 요거는 2R인 거 알죠? 1대 2는 1대 2니까 요 거리가 2R이야.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3R인 거 알죠?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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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 3R, 그리고 RR, 그리고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비례해서 5R. 그래서 거리를 R로 합시다. 그래서 요 한 칸이 R이고 2R, 3R, 5R 이런 식으로 5R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요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요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빨간 색깔이 여기다 만드는 그 자기장을요, K 곱하기 R분의 I를 R분의 I 제로, 이걸 빨간 색깔이 만드는 거죠. 빨간색으로 쓸게. K 곱하기 R분의 I 제로가, 이걸 B라고 할게. 그래서 빨간색 B가 여기 만드는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A랑 C가 만드는 게 특이하게 얘네가 비슷해요. A랑 C가 만드는 게 비슷해. 그래서 여기서 A와 C가 합쳐서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 돼. A와 C가 합쳐서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가 거리가 2R분의잖아. 2R분의, 여기 잠깐 쓰면은 거리가 2R분의 K 곱하기 IB, KI0, 그리고 이제 C는 전류 모르니까 2R분의 K 곱하기 IC,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하나는 여기 파란색은 튀어나오고 초록색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B와 C가 합쳐서 전체가 일단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돼요. 전체가 합쳐서 들어가는 거 만든다. 근데 요 D점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R분의 KI0, 여기서는 또 이제 R분의 KIC 이런 식으로 하고 둘이 합쳐서 결국 여기서 결국 들어가는 거 만들죠. 여기서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 돼. 그래서 D 지점에서 제로가 나와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 만드는 방향이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전혀 바뀌는 거 보이죠? 전혀 달라.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 맞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쓸게요. 그래서 제로 지점에선 요렇게, 그리고 D 지점에선 그냥 요렇게 들어가는 거 맞는다고 그냥 해볼게. 그리고 요 지점은 요거랑 방향이 바뀌어서 방향이 바뀌어서 만드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A와 C가 형태가 비슷해. 그래서 2분의 1, 그리고 방향 바뀌어. 이런 식이 되니까 내가 요거를 합쳐서 A와 C의 자기장 효과를 합쳐서 요거 전체를 그냥 이렇게 내가 써도 되니? 이거 전체를 합쳐서 이거 전체가 K 곱하기 전체를 그냥 그래서 요거 전체를 B의 AC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는 이제 튀어나오는 걸 만든다고 치고, 그럼 요거 전체를 이제 들어가는 걸 A와 C가 합쳐서 들어가는 거 만드니까 B의 AC에 들어가는 방향을 만든다. 이렇게 쓸게. 요거 전체를 A와 C가 합쳐서 들어가는 거 만드는데 요거의 거리가 2R이니까 거리가 절반으로 돼서 거리가 2배니까 2분의 빼기 B의 AC라고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첫 번째 요 지점 제로 지점에는 이거 빨간 색깔이 2R분의 이 거리가 2R이죠. 빨간색은 여기잖아. 요건 2R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자기장의 크기를 내가 써볼게. 첫 번째 x가 제로인 데서는 b가 만드는 건 2R분의 k 곱하기 i 제로야. 그것을 우리가 여기 pp의 2분의 1이죠. 2R이니까. 그래서 2R분의 k 곱하기 i 제로는 2분의 pp라고 내가 하기로 했어. 2분의 pp. 그리고 이제 a와 c가 합하는 거는 a와 c가 합하는 거 요거로 쓰기로 했죠. 빼기 2분의 BAC. 그게 x0 지점에서의 합인데 그것이 플러스 B0래. 이제 두 번째, x가 이제 2D일 때, x가 2D일 때는, 아니요. x가 그냥 D죠. x가 그냥 D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R이거든. 그러면 요거의 3분의 1이야. 그래서 B가 만드는 거는 플러스 3분의 BP. 그리고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깔이 만드는 거는 마이너스 BAC. 를 했더니 그게 여기선 제로가 나온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빨간 색깔의 B가 만드는 게 여기까지 길이가 5D야. 그러니까 5R이야. 그러면은 5R분의 K 곱하기 I 제로인데 그것은 5분의 BP야. 그래서 답 구하라고 한 X가 3D에서의 답은 5분의 BP. 그리고 X가 D일 때랑 요 X가 3D일 때는 이게 크기는 AC가 만드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BAC. 요거를 우리가 구하면 돼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구하면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 BB, BAC로 모르는 거 두 개, 그리고 식 두 개. 연립만 다 하면 돼. 식 끝났어. 요거를 해보면 이제 답을 풀어보면 연립 잘하면 돼. 여기다 2를 곱해볼게. 여기다 2 곱하면 BB 빼기 BAC가 2B0. 요거랑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 잠깐만. 더하면 안 되네. 빼야 돼요. 이거랑 이거 빼면 아래식을 빼면은 우변은 똑같고 아래식을 빼? 그러면 AC 날라가고 3분의 2BB네. 3분의 2BB야. 그럼 BB가 3B0
BP가 3B0고 그럼 요거를 넣어볼게. 3B0고 BAC를 하니까 2B0야. 그럼 BAC가 뭐야? BAC가 그냥 B0야. 이거 제대로 구했나 봐봐. 여기 대입할게. 3분의 3B0니까 그냥 B0. BAC는 B0? 오케이. 연립 잘했죠? 다 구했어. 이게 요거고 이게 요거야. 여기 대입해볼게. 그럼 요거에 5로 하니까 5분의 3이네. 5분의 3 B0. 그리고 BAC는 그냥 B0 하면 답이 5분의 8이 나와요. 답은 5분의 8 B0. 그래서 18번 상당히 어려웠다. 그냥 바로 갈게. 19번. 그래서 이렇게 될 땐 질량이 5, 6, 7, 8, 9 이렇게 무거우니까 얘가 무거우니까 오른쪽으로 등가속도를 했을 것 같아. 자르니까 이제 A, B는 왼쪽으로 C는 오른쪽으로 등가속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정지에서부터 속력이 어느 정도로 증가를 했어. 아, 정지는 모르겠구나. 일단 속력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가 끊어지면은 B는 속력이 제로가 되고 C는 이제 속력이 빨라지고 그래서 가속도가 8대 1이래.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 그래서 VT 그래프를 너희가 상당히 잘 그려야 돼. 처음에 A, B, C가 함께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의 속도가 있었을 거야.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을 건데 여기서 B는요 끊기니까 점점 이제 속력이 느려지다가 3D만큼 위로 올라간 다음에 멈췄대. 그럼 B는 이렇게 될 거야. B는 특정 시간이 되니까 제로가 됐어요. 이게 B야. 그래서 요 기울기가 요 넓이가 그래서 3D래. 이동한 게 요게 3D고요. 그리고 이제 C는요 올라가. 속력이 빨라져. 속력이 빨라져서 이렇게 빨라져. 그러다가 같은 시간일 때 10D. 그래서 총 그럼 요 삼각형만 보면 요거는 7D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구나. 아 이거 애매하다.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C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볼게. 일단 VT를 그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일단 모든 힘을 표시해 볼게요. ABC가 받는 외력만 표시하면은 여기는 C에 의한 파란색으로 할게. 그냥 C를 파란색으로 했어서 여기 C에 의한 힘이 뭔가 중력 방향의 힘이 이렇게 C의 힘이 여기 작용하겠죠. 그리고 B에 의한 중력의 힘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B에 의한 중력힘 FB라고 할게. 그리고 A가 받는 중력의 힘은 이렇게 mg. 그래서 가를 가지고 한번 가속도식을 써볼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속할 것 같으니까 fc 빼기 fb 빼기 mg. 이거 다 한 거지. 결국 f는 ma다. 질량 다 더해 5m 플러스 m에 가에서의 가속도가 a래. 그럼 나에서 가속도가 8이래. 그렇게 돼요. 여기서는 그냥 FC만 받으면서 가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얘는 이렇게 FB 똑같이 받고 그래서 여기서 식 써보면 FC가 8MA네. 그래서 8A니까 M 곱하기 8A 그렇게 되고 여기서 요 식 써보면 이번엔 왼쪽으로 가속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mg 잠깐만 얘네 가속도는 이제 모르는구나. 얘네가 왼쪽으로 가속하는 거 알 수 있나? 일단 그냥 써볼게요. mg 플러스 fb 이것이 이제 둘의
나에서의 새로운 가속도 OM A2 이렇게 일단 식을 쓸 수 있겠다. 가속도에 관해 쓸 수 있는 모든 식은 다 썼어.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C의 가속도는 나가 가의 8배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모든 식은 다 썼고 일단 요거를 뭔가 해볼게요. 얘가 B가 멈출 때까지 3D래. 3D라는 이동한 거리는 요 시간을 T라고 할게. 삼각형 넓이죠. 삼각형 넓이. 그래서 그냥 3D는 여기 평균 속도가 2분의 V죠. 평균 속도가 2분의 V 곱하기 T. 아니면 뭐 삼각형 넓이 똑같고. 이제 요거 해볼게.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이번엔 파란 색깔은 10D를 가야 된대. 10D라는 곳은 같은 시간이면 평균 속도가 10D인데 C의 평균 속도가 여기일 텐데요. 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는데 이 평균 속도가 뭐길래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비례를 해볼게요. 그래서 귀찮네. 10대 VC가 3대 2분의 V야. 그럼 이걸로 우리 VC 구할 수 있죠. VC는 이 평균 속도는 3 곱하기 이것이 5V야. 3 곱하기 이것이 5V니까 VC는 3분의 5V죠. 비례식 알아서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3분의 5V라는 뜻이야. 평균 속도를 구한 게 3분의 5래. 그러면 여기 절반 시간의 속도가 3분의 5니까 여기서 절반의 시간일 때 3분의 2만큼 증가했죠. 그럼 요만큼 가면 똑같이 3분의 2만큼 증가를 할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속도가 3분의 7 되는 거 알 수 있니? 최종적으로 끝나는 속도가 3분의 7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대충 끝났네. 그래서 여기에 나에서 얘의 가속도가 이렇게 되면요. 가속도 이거 구해볼게. B의 가속도가 T분의 V네. 근데 C의 가속도는 T분의 3분의 4V죠. T분의 3분의 4V야. 3T분의 4V야.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이게 4대 3이죠. 4대 3이야. 4대 3이야. 4대 3이야. 4대 3이야. M 곱하기 8A라고 했지. 근데 C의 가속도가 4면 B의 가속도는 3이야. 요거 6A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 알아? 가속도가 4대 3인데 C의 가속도가 8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6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구했어. 요 VT 그래프 가지고 속력, 가속도 다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힘에 관한 가속도식 세운 거 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대충 다 끝났어. 요거가 여기 넣고 얘를 여기 넣으면 끝나요. 그럼 넣을게. 그러면 8, 5, 40 아니에요. 40이 아니고 그냥 8 대문자 MA 요 식을 다시 쓰면 8 대문자 MA 요거를 빼기 30M 빼기 30MA가 이퀄이 5MA 플러스 대문자 MA. 그러면 넘기면 7MA가 35MA니까
그래서 대문자 m은 5m이요. 답은 1번. 그리고 마지막 문제 상당히 나름 어려웠어. 상당히 헷갈리고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했던 거는 BCD 전하량 같대. BCD 전하량 같대. 그래서 B, Q, C, Q, C, Q, DQ 전하량 같대. 그래서 요거 하나 너네가 알아야 되고, 습. 또 뭘 해야 되냐? B랑 D가 바뀐 거죠. 여기서 멈춰야 되고요. 대충 X는 마이너스 D. 대충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춰야 되고, 요 지점이 4F고, 0일 때, 요렇게만 줬네. 그래서 여기서는 멈추고, 가에서는 안 멈추고, 나에서는 멈춘대. 부호가 아무것도 모르죠? 부호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P는 플러스 입자잖아. P는 플러스 입자인데, 얘가, X는 ED에 가면 C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 X는 ED에 가면 C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텐데, 오른쪽으로 힘받는데, 요것은 C 때문에 오른쪽으로 힘받는 거야. C가 얘를 오른쪽으로 힘을 준다. 그럼 C가 마이너스죠. C가 마이너스야.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인 P를 오른쪽으로 세게 끌어당기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고, B에 가면 이제 얘 봐봐. X가 마이너스 2G로 갈수록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즉 오른쪽으로 힘을 세게 받아. 여기서 이제 B가 또 오른쪽으로 민다는 거지. B가 얘를 오른쪽으로 민다. 그러면 B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게. 여기서는 이제 얘가 왼쪽으로 힘 받는 거야. 마이너스 힘, 왼쪽으로 힘 받아. 그 플러스 입자가 D한테 가까이 갈수록 왼쪽으로 세게 힘 받는 이유 뭐야? D의 부호가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BCD의 부호를 일단 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부호를 알아내는 거 어디서 보냐면 그리고 얘 P가 받는 힘 잠깐 해볼게. 얘는 P는 B가 얘를 밀죠. B는 오른쪽으로 얘를 밀고요. C도 얘를 인력이니까 당기죠. 얘는 오른쪽으로 또 C는 당겨.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얘는 D가 왼쪽으로 당겨. 그리고 C는 얘를 오른쪽으로 당겨. 이렇게 힘을 받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얘가 QQQQ 똑같아. QQQQ로 전해량 크기가 똑같고 A부 어떻게 알지? A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얘가 제로가 나온대. 뭐지? 그래서 D에 가까이 갈수록 D의 힘이 상당히 세지잖아. D의 힘이 상당히 세지는데 얘가 제로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럼 누가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야 돼? 그래서 요 때는 X가 요 나에서 제로일 때는 얘가 오른쪽으로 힘 받아요. 그쵸? 그래서 제로일 때는 C랑 D가 미는 힘이 똑같은데 제로일 때는 C랑 D가 미는 힘이 똑같은데 그래서 같은 전하량 QQ 갖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C와 D가 하니까 여기서 받는 F라는 힘은 뭐야? A의 힘밖에 없어. 근데 A가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야겠죠. 그래서 오케이 부호 다 찾았다. 그랬다가 이제 요 X는 마이너스 D로 가까이 오면은 D가 더 왼쪽으로 세게 당기는데 A랑도 가까워지니까 A의 파워도 세지니까 얘를 멈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요거 또 보면은 요때 A가 멈출 수 있는 이유가 가까이에서 D가 당기는 힘보다 A는 요렇게
A가 얘를 미는 힘이 센 거죠. 그래서 A의 전하량은 Q보다 큰 거 이해되니? A 전하량은 Q보다 크다. 왜요? 요때 제로일 때 힘이 제로가 되려면 요게 쓸 때는 D랑 거리가 훨씬 가깝고 A랑 거리가 훨씬 먼데, 근데 D가 얘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보다 A가 얘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줘야 되니까 거리가 먼 A가 얘를 밀어주는 힘이 꽤 센 거야. 그럼 A의 전하량이 클 수밖에 없어. 기억 맞아. 이제 요거를 이제 하반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거 좀 얘도 특이하더라. 일단 봐요. 얘가 P의 전하량을 그냥 QP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를 해볼게. 가에서 P가 여기거나 여기거나 일단 그냥 가로 할게요. x가 0일 때 해보면, 그래서 B가 얘한테 주는 힘은 거리가 1이죠. 그래서 다 오른쪽이거든. 그래서 총 받는 힘, 가에서 x가 0일 때 받는 힘이 4F래. 4F는 A가 얘한테 주는 힘이 뭔가 있겠죠. FA가 있고, 그리고 B가 B가 얘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은 플러스 K 곱하기 4D제곱분의 K 곱하기 Q 곱하기 QP 이렇게 되고, C도 요거랑 똑같은 힘이죠. C가 주는 힘도 요거랑 똑같은, 거리가 똑같으니까 4D제곱분의 KQ QP.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에서 X가 마이너스 D일 때는 잘못했다. X가 0일 때 EF였네. 가에선 요게 EF였고, 그리고 이제 X가 가에서 X가 마이너스 D일 때는 마이너스 D면은 요게 있는 거니까 A의 힘이 또 다르겠죠. 근데 마이너스 D일 때 이때가 4F래. 4F는 이제 A의 힘이 달라져요. FA 프라임. 그리고 여기선 B가 세게 밀어. B가 거리가 D제곱분의 K 곱하기 QQP. 그리고 얘는 이번에 9D야. 3D니까 9D제곱분의 KQQP. 그리고 이제 나에서도 식을 하나 쓸 수 있죠. 나에서도 x가 0일 때, 나에서 x가 0일 때는 F0래. F0란 힘은 x가 0일 때 a가 주는 힘은 FA, 요걸로 똑같고, 근데 나에서 얘는요 왼쪽으로야. D가 주는 힘은 왼쪽이라서 이건 마이너스 왼쪽으로 주는 힘, 거리는 요 똑같아요. 2D니까 4D제곱분의 KQ. 이런 더 쉬운 방법이.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주는 힘이 똑같아요. 그래서 D랑 C가 X가 0일 때는 주는 힘이 똑같네. 힘의 크기가 똑같아. 그래서 상세 딱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나에서 X가 0일 때는 이렇고, 나에서 X가 이제 마이너스 D일 때, 나에서 X가 마이너스 D일 때는 여기는 이제 F가 0네. 나에서 X가 마이너스 D일 때는 D가 세게 끌고요. 그리고 A가 주는 힘은 FA 프라임이고, 그리고 D가 얘를 상당히 세게 끌 거야. 빼기 D제곱분의 KQQC, KQQP. 그리고 C가 오른쪽으로 끄는 힘은 또 약해요. 9D제곱분의. 이거 약간 부호만 다르게 대칭적인 거 다 보이지? 써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립을 하면 니은dig에서 풀 수 있어. 그래서 일단 FA가 다르니까
위의 식끼리 뭔가 힌트를 얻고 아래 식끼리 따로 힌트를 얻어야 돼. FA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보면 이건 싹싹 날아가잖아. 그럼 FA가 F0야. FA가 F0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게 F0야.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럼 얘 뭐야? 요거가 2분의 F0야. 그래서 똑같은 애 두 개 해야 2분의 F0, 2분의 F0, F0 해서 총 2F. 제대로 나왔죠? 제로 쓰는 거 귀찮네. 그렇고. 두 번째식 볼게. 아, 귀찮은데? 귀찮지만 식이 쉬워져. 위아래식, 애매하네. 이거 식 귀찮은데, 자. 일단, x가 제로일 때가 쉬웠죠. x가 제로일 때, a가 p에 작용하는 힘 fa는 우리가 요거는 fa는 그냥 f0였어. 전기의 크기는 요거는 f0거든요. b가 p에 작용하는 힘, b가 p에 작용하는 힘은 요건데 요거는 2분의 f0야. 2분의 f0의 2배 맞다. 니은 맞고. 디귿. 이거 연립해야 돼? 귀찮은데. 연립해야 돼? 하지만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요. 9분의 9 플러스 9분의 1이니까 이거 9분의 10이죠. 플러스 9분의 10이야. 이거 바로 그냥 하자. 식 쓴 거 그냥 바로 계산. 요거 이거 9로 통분해. 마이너스 9분의 9, 9분의 1, 그럼 마이너스 9분의 8이네. 마이너스 9분의 8 바로 가. 마이너스 9분의 8. 마이너스 9제곱분의 8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을 고민을 해볼까? 이거 연립 쉽다. 아래식을 빼요. 아래식을 빼면 위식 빼기 아래식 하면은 그러면 4F가 뭐가 나와? 4F가 요거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되니까 9제곱분의 18 나오는 거 보여? D제곱분의 9제곱분의 9제곱분의 18 D제곱분의 2 K, Q, QP가 나와요. 그러네. 그러면은 그냥 D제곱분의 KQQP가 2네. D제곱분의 KQQP가 이게 2야. 그래서 이제 D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 요거의 힘의 크기가 뭐냐면 D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D제곱분의 KQQP예요. D제곱분의 KQQP. 근데 우리가 구한 거랑 딱 요게 나오죠. 요게 딱 EF. 딱 구했는데 딱 나왔네. 그래서 맞아. 답은 5번.